네, 우리 1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이 관계에서 앞으로 내가 알게 될 진실이나 변화가 무엇이 될까? 자, 연애의 전체적인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한번 연애 상황부터 볼까요? 1번 분들의 연애 상황 어떤 흐름 속에 놓여져 있을까요? 풀카드에 코스믹 플라워 카드가 들어왔네요. 지금 1번 분들의 연애 상황은 마치 처음 시작하는 듯한 상태 같은데요. 그런데 그 시작이 목표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두 카드를 종합해보면 1번 분들은 감정적으로 초기화된 상태에 가까워 보입니다. 풀카드의 의미가 감정적으로 불안한 상태나 불안정한 상태나 확실한 방향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죠. 쉽게 말하면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그냥 뭐지? 하고 있는 느낌? 뭐지? 하는 느낌이 더 큰 상태 같아요. 이 카드는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저 이게 맞는 거겠지? 하면서 충동적으로 시작하거나 회피하는 느낌으로 연애를 하고 있을 때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은 지금 상대방을 좋아하는 느낌이 잘 들지 않거나 연애가 심각하게 발전하지 않고 그저 흘러가는 느낌일 수가 있어요. 솔로이신 분들도 뭔가 발전이 없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다. 이러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카드들이 나올 때 진지한 사랑보다는 습관적인 감정선에 의지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연애를 계속 이어가고 있더라도 1번 분들의 마음은 일단 그냥 이대로 두자 혹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흘러가자 이런 무의식적인 생각을 따라가고 있을 수 있어요. 솔로이신 분들도 연애 귀찮아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두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겠다. 코스믹 플로우 카드가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꽤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상태를 상징하는 카드이기도 해요. 운명에 맡긴 듯해 보이는 흐름을 따르는 느낌이죠. 이 카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 그래서 그냥 흘러가게 두는 거야 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연애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냥 지금 흘러가는 대로 지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옵니다. 이런 상태는 감정적으로 연애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단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 놓인 것 같을 때 많이 보여지기도 하죠. 1번 분들 연애 상황이 지금 이 상대방 분들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면 그냥 평탄하게 이어가고 있지만 그 관계가 진지한 방향으로 나아가지가 않고 흐릿한 상태라는 거죠. 감정적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이 여전히 명확하지가 않다. 연애가 계속 진행되는 이유도 불확실하고 의무적이거나 습관적인 감정선에 의해서 진행될 가능성들이 커요. 이 상태에서는 2번 분들이 감정을 미뤄두고 있는 상태, 마음속에서 연애를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연애가 잘 되고 있다거나 나쁘다라는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흘러간다라는 인식이 드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연애운 자체가 좋고 나쁘다 이런 거보다는 약간의 어정쩡함 그리고 방향 상실에 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 흐름을 그대로 두면 연애가 어느 순간 정체가 되거나 감정이 수모가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흐르는 대로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 그 흐름을 바꿔야 될 시점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지금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관계성을 보면요. 상대방 분들이 우리 1번 분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진심을 먼저 볼까요? 속마음을 먼저 보면은 운명의 수레바퀴가 뜹니다. 감정의 업앤다운이 너무 커서 그 사람도 자기가 지금 어떻게 느끼는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일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 감정이 맞는 건지
익숙함일까? 집착일까? 이러한 혼란 속에서 그분들은 말을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도 확신이 없거든요. 감추고 있는 게 비밀이 아니라 불확실성으로 보여져요. 자기 감정의 회전 속도 때문에 1번 분들한테 진심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상대방 분들이 그러면 계속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진짜 이유가 뭘까? 킹소드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인 안정 때문에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관계가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다. 감정은 크지 않지만 1번 분들과 있으면 예측 가능하고 조율이 가능한 안정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남아있는다라는 느낌이 크네요. 하지만 이거는 연애의 열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잃고 싶지 않지만 크게 불타오르지도 않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이 관계가 지금 사랑이 아니라 정리된 편안함 위에 얹힌 연기 중이다라는 것이 보여져요. 상대방 분들의 시선을 보면 우리 1번 분들 특별하다고 느끼는 점이 있냐? 상대방 분들은 왜 1번 분들이 좋냐? 라고 했을 때 헐밋이거든요. 1번 분들은 침묵 속의 안정감과 내면의 깊이에 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어떤 전달되는 감정들이 보여진다. 필요 이상으로 감정을 흔들지 않고 상대에게 정서적인 귀한 점을 제공해주는 게 우리 1번 분들의 매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1번 분들이 세상에서 잠깐 벗어날 수 있는 휴식과도 같은 존재. 그런 공간이다. 세상에서 잠깐 벗어날 수 있는 공간과도 같은 존재다. 그런데 반전이요. 그 안정감에 안주한 나머지 감정 표현을 자꾸 밀어두는 게 아주 괘씸하네요. 1번 분들은 특별하다 생각하고 있지만 너무 침착하게 특별해서 상대방이 익숙함에 속아서 감정을 흐릿하게 만들고 있지 않을까. 지금 이 관계에서 상대방 분들이 느끼는 큰 두려움이나 불안도도요. 완즈 카드가 많이 나왔거든요. 3 오브 완즈 카드. 이 관계가 여기서 더는 나아갈 수 없을까봐. 지금 두 분 사이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명확한 기폭제가 없다. 만나고는 있는데 계획이 없다. 설레임도 없다. 미래도 없다. 상대방 분들은 알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오래 가면 언젠간 지루함이 문제가 되겠지. 근데 그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무너지기가 싫으니까. 관계는 관계 정체성과 속도를 같이 외면 중인 두 분의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상대방 분들도 그걸 본인이 어떻게 뜯어 고칠 수가 없는 게 내가 잘못했다가 이 관계가 더 안 좋아질까봐, 다 망칠까봐 이렇게 터놓고 소통하려고 하지 않는 게 아닐까. 이 관계에서 그죠. 오늘의 핵심 주제죠. 이 관계에서 앞으로 우리 1번 분들이 알게 될 진실이나 변화가 무엇일지 보면 데스 카드의 갤럭틱 드림즈가 나오거든요. 이 관계는 지금 모습으로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바뀌든 끝나든 그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될 거예요. 데스가 단절이 아니라 해체와 재조립을 뜻하는 카드의 포지션으로 나왔기 때문에 1번 분들 지금 겉으로는 연결되어 있어도 감정선 자체가 이미 어긋나 있다라는 거죠. 갤럭틱 드림즈는 1번 분들이 스스로 그동안 품어왔던 이 관계의 기대, 미래에 대한 희망, 그 모든 게 혼자 만든 이야기였을 가능성들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이제 이 관계가 1번 분들에게 주는 것보다 앗아가는 게 많아지는 지점인 것 같은데 그것을 1번 분들도 느끼고 있지 않을까, 느끼기 시작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짜 선택을 해야 될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번 분들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었던 것을 붙잡고 있는 중이 아닐까. 지금은 이 사랑의 모양이 바뀔 수밖에 없는 시기다. 가끔 사랑을 지키는 것보다 진짜 나를 지키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 순간 1번 분들의 감정은 더 끌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가 1번 분들이 감정의 주인공이거든요. 뭔가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었던 것을 붙잡고 있는 중이라는 건 과거의 어떤 잔상을 현재인 척 흉내내는 상태라는 부분들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데스가 지금의 형태로는 이 관계가 더 못 간다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데스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카드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감정의 탈피를 의미해주고 있어요. 이제 이 껍질로는 두 분의 관계에 못 간다는 거죠. 얼마 못 간다. 지금 이 관계가 겉으로
말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감정선이 어긋나 있다. 이게 뭐냐면 1번 분들이 주는 감정과 상대방 분들이 받는 감정의 질감이 다르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죠. 1번 분들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관계를 읽고 있는데 상대방 분들은 습관과 책임의 눈으로 1번 분들을 보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1번 분들의 감정이 자꾸 허공에 던져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감정이 계속 살아있으려면 지금 구조를 죽여야 한다. 갤럭틱 드림즈는 이 관계의 미래는 1번 분들 혼자만의 시뮬레이션이었을 수가 있다. 이 오라클 카드의 의미가 환상, 이상화, 어떤 자아를 투영하는 부분들을 의미해주고 있기 때문에 1번 분들 마음을 상대의 진심이라고 착각한 채 그분들의 무응답에도 의미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답장을 늦게 하는 것도 바쁜가 보다. 감정을 안 꺼내는 것도 이 사람 표현이 서툴러서 그래. 말을 회피하는 것도 부담을 줄까봐 일부러 조심하는 걸까? 이렇게 이상화. 예, 이게 이상화죠. 어떤 환상. 아닐 거야.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1번 분들의 갤럭틱 드림즈, 즉 1번 분들이 혼자 만들어낸 감정이었을 수가 있다. 진짜 무서운 건 상대방 분들의 진짜의 그 현실적인 말이 아니고 1번 분들이 스스로 만든 기대의 프레임이 무너지는 순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요? 라고 할 수 있겠죠. 1번 분들 사실 알고 있지 않으셨나요? 이 관계에서 요즘 들어서 1번 분들만 애쓰고 있다라는 기분들. 얘기해도 벽 같은 기분. 벽이랑 얘기하나? 벽 같은 그런 반응들. 벽 같은 그런 반응들에 점점 불안해지는 감정의 리듬을 느끼고 있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왜 우리가 계속 만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라는 느낌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건 감정이 바닥이 났다. 감정이 바닥이 났다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 관계의 형식이 더는 감정을 담을 수가 없는 그릇이 됐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이제 이 관계가 1번 분들에게 주는 것보다 앗아가는 게 많아지는 지점이라는 것은 사랑이란 게 원래 노력하는 거지만 1번 분들 혼자만 노력하고 1번 분들 혼자 상상하고 1번 분들 혼자 무너지는 사랑이 아니라 감정의 노동이죠. 카드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번 분들이 이 관계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1번 분들 자신을 다시 지켜야 될 타이밍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알아채는 순간 1번 분들은 이 관계의 피해자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1번 분들, 상대방 분들 진짜 좋아하시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 관계 안에서 존재하는 1번 분들을 놓치기 싫은 건지,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 관계를 끝내는 게 무서운 건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자, 우리 1번 분들, 추가 카드로 뭘 볼까? 추가 카드로 이 사람의 상대방 분들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상대방 분들의 마음을 한번 봅시다. 상대방 분들의 마음, 지금 속마음을 한번 볼게요. 어떤 마음인지. 지금 속마음 분들, 상대방 분들의 속마음. 교환 카드가 나오네. 어이? 썬 카드. 왜지? 아, 여기도 복잡한 상황이네. 복잡한 두 분 무슨 사이시죠? 1번 분들. 이분들, 왜 에이스오브컵까지? 이분들, 1번 분들 그냥 좋아하는 것이 아닌데요? 그냥 그 이상인데요? 근데 왜 이러지? 뭔가 문제가 있으셨을까? 그냥 좋아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저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함께 그리고 싶대요. 끝까지 함께 책임지고 싶은 사람, 어쩌면 가족 이상으로도 보호하고 싶은 존재라고 여기고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무겁다. 1번 분들이 자신이 없고 흔들리는 모습에 그 분들에게는 안쓰럽다, 걱정되기도 한다, 이런 마음이 든대요. 그래서 자꾸 1번 분들을 챙기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대신 짊어지고 싶고 어떨 땐 1번 분들 없이 살아가는 게 상상이 잘 안 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혼자 너무 많은 걸 고민하고 혼자 상처도 받는데요. 1번 분들 그러니까 1번 분들과의 의도와는 다르게 내가 없으면 저 사람은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그 분들을 더 외롭게 만드는 게 아닐까? 사랑이 깊어질수록 책임도 두려움도 같이 깊어지는 거죠. 1번 분들 정말 예쁘고요. 밝고
능력 있는 사람이래요. 마음이 여려서 그렇지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줄 줄도 알고 말 한마디로 위로가 되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햇살과도 같은 존재다. 그래서 이 분들은 1번 분들을 떠날 수 없고 놓을 수도 없다. 1번 분들이 인생의 마지막의 사랑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마음도 든대요. 다만 이 관계가 지금 조금 숨이 막힐 수 있는 시점에 와 있어요. 사랑은 하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고 서로가 너무 달라서 맞춰야 될 것도 참아야 할 것도 너무 많다. 그 모든 게 이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가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솔직하게 무게보다는 마음의 온기를 먼저 나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분들은 1번 분들이 더 강해지길 바란다고 하거든요. 1번 분들이 스스로의 삶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 여정 옆에 본인이 자기가 든든한 동반자로 남기를 원하는 마음들도 보여지고요. 이분들에게 1번 분들은 지금도 충분히 소중하고 멋진 사람이다. 단지 1번 분들이 스스로도 그걸 믿어줬으면 좋겠다. 이 믿음이 이 관계를 더 오래, 더 예쁘게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상대방 분들이 지금 봤을 때 이 관계는 어떤 중요한 변화를 꾀할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대요. 관계에 대한 방향을 다시 설정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전차면 양다리? 누구야 양다리죠? 어떤 그러한 소수의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연애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인가? 어떤 정체가 되거나 감정이 소모가 되는 부분들을 막아야 된다? 죽음, 데스. 구조가 완전히 변화된다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관계가 지금 있는 모습으로는 무너진다, 끝나든지 싹을 다시 짜든지 피우든지 예쁜 결말이 1번 분들 머릿속에만 있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자세한 부분들까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 사이에서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었던 것을 계속 붙들고 있는 중일 수도 있겠고요. 이 사랑이 이제 모양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대로 두면 망가질 거고 바꾸면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무조건 이별이 답이 아니라요. 사랑을 유지하려 애쓰는 게 아니라 감정을 지켜야 되는 시기다. 그래서 1번 분들이 이 관계에서 내가 뭘 얻고 뭘 잃고 있는지 솔직하게 따져봐야 될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우리 1번 분들 되게 복잡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은데요. 놓고 나면 어떤 뉴페이스의 운도 있지 않을까. 이분들과 잘 정리가 되면. 근데 지금 상대방 분들 속마음이 너무 좋은데 이것을 반대로 행동하고 있나요? 그럴 수도 있고요. 이분들의 행동력이나 이 관계에 대한 결말 이런 부분들은 올라올 연애 컨텐츠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죠. 네, 1번 분들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1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우리 2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이 관계에서 앞으로 내가 알게 될 진실이나 변화가 있을까? 있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번 분들 현재 연애 흐름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어떤 연애 상황이 들어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타워 카드. 2번 분들 연애 상황은 변화와 충격의 시점에 놓여 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타워 카드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감정 구조가 무너지고 있는 순간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카드는 흔히 붕괴와 충격적인 변화를 상징하는데 2번 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을지도 모를 감정적인 불안정, 불확실성 또는 예기치 않았던 사건들이 이 시기에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들도 크고요. 예를 들면 과거에 느꼈었던 안정감이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갑자기 관계의 방향성이나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뒤바뀌는 상황일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붕괴가 단순히 끝이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새로운 시작을 향한 각성의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다. 레디언트 스피릿, 즉 뭔가 밝게 빛나는 영혼이 함께 나왔다라는 것은 이 혼란 속에서 이번 분들이 내면의 빛을 발견하고 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이 카드는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힘든 상황이실 수 있겠지만 그 속에서 이번 분들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는 거죠. 감정의 붕괴, 지금 이번 분들의 감정이라든지 관계가 흔들리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 시점에서 그동안 믿고 의지해왔던 것들이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과거의 기대나 상상한 미래가 부서지고요.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실 수가 있겠다. 변화의 필요성이 보여지는 거죠. 하지만 이 붕괴는 단순하게 부정적인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틀이나 패턴들이 더 이상 이번 분들을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변화가 필요했던 시점일 수가 있죠.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성장이 필요해서입니다. 이번 분들이 더 이상 그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 관계를 바라보고 이해할 때가 된 거죠. 자기 발견의 시기라고도 하는데요. 레디언트 스피릿은 내면의 빛을 찾아라. 그 빛이 이번 분들을 이끌어갈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혼란 속에서도 진짜 이번 분들의 마음과 진정한 감정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 감정을 스스로 명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결국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번 분들이 진짜 원하는 모습과 방향성들을 깨달아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의 의미와 재조명이 된다라는 뜻인데요. 이 관계가 진짜 내 삶에 어떤 의미였지? 그런 것을 시험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분들 지금 이 관계에서 뭔가를 배우고 있는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이 관계가 내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시게 될 거다. 그리고 결국 이 관계가 깨지더라도 그 안에서 진짜 이번 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이 경험은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번 분들 연애 상황이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겪고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이번 분들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데 지금은 감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이번 분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그 분들, 상대방 분들을 좀 봅시다. 상대방 분들이 솔직하게 이번 분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진심이 있을까? 있대요.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 그 분들은 아직까지 이번 분들에게 열정을 품고 있다. 근데 그게 두려움의 열정이에요. 두려움의 열정이다.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는 시작, 그리고 욕망, 불꽃을 의미하는 카드인데요. 상대방 분들이 이번 분들에 대한 감정이 아직 불씨처럼 남아 있어요. 하지만 그걸 꺼내는 순간 관계가 변할까봐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 아직 너가 좋아, 이번이가 좋아. 근데 이 감정을 꺼내면 망가질까봐 말하지 못하겠어. 이러한 속마음이 보여지는데 그 사람 안에 표현 못한 욕망들이 있음을 알고 있으시면 좋겠죠. 상대방 분들이 그럼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진짜 이유가 있을까요? 나이트 오브 완즈 카드는 상대방 분들은 이번 분들과의 관계에서 자기 주도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대요. 이 관계를. 이 카드가 킹 오브 완즈 카드가 자신감 그리고 통제력, 어떤 주도권들을 상징하는데 이번 분들 앞에서는 그 분들이 약해지지 않아도 되고 판단도 본인의 기준대로 할 수가 있어서 이번 분들과의 관계가 그 사람에게 존중받는 내 모습이라는 감각을 깨워주기 때문에 이번 분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그런 이번 분들과 함께 있으면 나를 존중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감각을 일깨워주기 때문에
이번 분들은 그 분들에게 존재의 자존감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파트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감정도 있지만 스스로를 잃지 않게 해주는 구조임을 보여주는 카드인 것 같아요. 스스로 잃지 않게 해주는 부분들이 더 크다. 상대방 분들이 이번 분들을 상대방 분들이 이번 분들을 왜 좋아할까? 어떤 점에서 특별하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나이트 오브 완즈 카드는 이번 분들이 감정적으로도 에너지적으로도 활화산 같은 존재다. 이번 분들이 자극이 되고 움직이게 만드는 에너지체, 그러니까 에너지 드링크다. 나의 에너지 드링크. 내가 자극을 받고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한마디, 한 행동들이 삶의 동기를 건드리고 있다. 건드리는 사람이다. 감정 표현을 절제하더라도 이번 분들의 안에서 열정과 자기 확신은 감춰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 분들의 눈에는 매력적이고 위협적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번 분들이 그 분들에게 도전 욕구를 자극하는 분들인 것 같은데요. 상대방 분들이 일상에서 불을 지피는 예측 불가의 열정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2번 분들을 그렇게 보고 있다. 지금 이 관계에서 그 분들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이나 불안감도 있거든요. 세븐 오브 컵이 감정은 있으나 현실로 끌어내려는 용기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카드는 망설임과 이상화된 부분들을 의미해주고 있는데요. 상대방 분들이 지금 감정은 많지만 그것을 어떻게 현실로 구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부분들, 이 관계를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만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요. 진짜 결정은 내리지가 않고 있죠. 혹은 선택이 너무 많아서 이번 분들을 명확하게 붙잡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감정은 있으나 책임지기에는 너무 많은 가능성과 현실적인 부담이 두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오늘의 핵심 주제인데요. 이 관계에서 앞으로 이번 분들이 알게 될 진실이라든지 변화가 무엇이 있을까? 선 카드, 그리고 미스티컬 파워, 신비한 힘, 어떤 현재 상황은 지금 혼돈이지만 이번 분들은 결국 진실과 확신을 얻게 되실 것 같은데요. 선은 가장 밝은 카드입니다. 관계의 본질이 드러나고 거짓이 없는 감정이 정면으로 비춰지는 순간들이 올 거예요. 미스티컬 파워, 직감과 감정의 깨달음이죠. 타인의 말이 아닌 이번 분들 자신의 감정이 이번 분들을 이끌어 갈 거다라는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정은 흔들리지만 이번 분들 결국 이 관계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될 만한 사건들이 있겠다. 그게 이어짐이든 이 상대방 분들을 놓아버리든 혼란은 끝나요. 혼란은 끝나고 진짜 감정의 결론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관계가 붕괴, 각성, 결론의 어떤 3단계를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중간 챕터에 와 있다라고 보여져요. 감정이 폭발 중인데 진심 자체가 진짜 진실, 진심 이런 것들은 잠복 중에 있다. 하지만 결론이 너무 좋죠. 결론은 밝습니다. 어찌되든. 왜냐하면 마지막 카드는 더 선이니까요. 혼란이 끝나면 이번 분들 감정에서 명확한 진심을 찾아낼 건데 그리고 그 진심은 앞으로 이번 분들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나침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 카드가 좋죠. 선 카드, 타로 카드 중에 가장 명료하고 긍정적인 카드. 이 긍정적인 카드지만 그 긍정이 결국은 진실이 드러난다라는 의미에서의 긍정입니다. 이 카드는 무엇을 덮어두었든 결국 모든 건 드러나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관계에 대해 이번 분들이 혼란과 희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번 분들 안에는 이 사람은 날 좋아할까? 이게 맞는 사랑일까? 와 같은 답이 안 나오는 질문들을 가득 품고 있죠. 그런데 선카드, 모든 물음표에 느낌표를 찍어주는 카드예요. 감정의 안개가 걷힐 거고요. 이번 분들은 이게 진짜 이 관계의 본질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거다. 좋든 나쁘든 뿌옇던 마음이 더 이상 오래 못 가고 빛이 다 보여주니까 확실하게 선명하게 관계의 본질을 보게 되는 거죠. 미스티컬 파워도 직관의 작동인 거거든요. 감정의 명령. 너는 이미 알고 있지?
그냥 2번이가 그걸 스스로 인정할 준비가 안 됐던 것 뿐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미스티컬 파워는 누군가가 말해줘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2번 분들 안에서 이미 자라나고 있었던 감정의 단서를 이제 2번 분들이 스스로 듣기 시작한다 라는 뜻이기도 하죠. 이 카드가 뜨면 2번 분들 더 이상 상대의 말이라든지 사람들의, 타인들의 조언, 상황의 판단에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저렇대, 이렇쿵 저렇쿵 이런 부분들 의지하지 않고요. 대신 직관력이 뛰어나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분들이 감정을 느끼는 그 방향성으로 판단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이번 분들이 느끼는 그 직감, 말이 없는 답변이 바로 진짜 결론이라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게 될 거다. 진짜 확신이란 게 뭘까요? 확신은 이 관계가 잘 될 거야가 아닙니다. 진짜 확신은 이 관계가 잘 되든 안 되든 나는 내 감정을 더 이상 무시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이죠. 이번 분들 그 지점까지 도달하게 될 겁니다. 상대가 감정을 회피해 와도, 관계가 애매하게 이어져도, 스스로 애쓴 흔적들이 아파도 이번 분들 결국 이번 분들이 느낀 모든 감정을 정리하고 이제 더는 이 감정에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질문들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번 분들 머릿속에 내가 왜 이렇게까지 아파야 되지? 이 관계 말고도 나를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없을까? 내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서 내 자신을 이렇게 뒤로 밀어도 되는 걸까? 이런 것들, 이런 모든 질문들은 미스티컬 파워의 작용이죠. 내면의 직관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이번 분들 감성의 해석자였고 앞으로는 감정의 주인이 될 것 같은데 더 이상 왜? 라는 질문 속에서 방황하지 않게 돼서 너무 좋네요. 이제 이번 분들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답을 향해 움직이게 되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 첫걸음이 이 관계에 대한 확신에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관계가 이어지든 멈추든 그거 이번 분들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을 감당할 힘이 생기는 그 선택을 감당할 힘이 생기는 시점이기도 하죠. 이제 뭔가 우리 이번 분들은 추가 카드로 뭘 볼까? 이번 분들은 추가 카드로 뭘 볼까? 지금 현재 에너지 볼까요? 지금 현재 이번 분들과 그 분들의 사이를 볼게요. 이번 분들과 그 상대방 분들 사이, 지금 현재 에너지를 봤을 때 이번 분들과 상대방 분들의 사이, 어떤 사이일까요? 어떤 사이이길래 이렇게 킹소드 페이지? 그러니까 이번 분들과 그 분들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감정이 있대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감정이 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면서도 모른 척 다가가고 싶지만 자존심 때문에 한 발 물러나 있는 그러한 치열한, 러버스 나오네. 러버스가 나와요, 여러분. 다가가고 싶지만 자존심 때문에 한 발 물러나 있는 그런 치열한 정적 같은 끌림이 흐르고 있다. 이번 분들도 참 매력적이신 분들이에요. 감정이 깊고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볼 줄도 알고 무심한 듯해 보이지만 사랑에 진심인 분들이다. 그 사람도 상대방 분들도 그런 이번 분들을 잘 알고 있대요. 멀리서 뭔가 몰래 지켜보면서 이번 분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다 신경을 쓰고 있네요. 고민이 많네. 왜 이렇게 힘들까요?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서로를 너무 매력있게 생각해서, 서로가 너무 많이 생각하니까 자꾸 마음이 복잡해진다. 게다가 그 분들에게는, 상대방 분들에게는 겉으로 잘 감춰진 치명적인 단점이 있나 봐요. 겉으로는 잘 감춰져 있는데 우리 이번 분들만 아나?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분들은 이 관계를 쉽게 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마음을 줬기 때문인데요. 이분들이 이번 분들의 마음에 오래 머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이 관계의 결말이 뭘까? 이 관계의 결말이 뭐예요? 결말이 뭘까요? 결말이 뭔가요? 관계 결말.
여러분, 투컵인데요? 끝이 정해져 있는 관계는 아닌데 서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는 중간 지점에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분들도 이번 분들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 이번 분들과 함께한 시간에서 치유와 어떤 빛을 느끼고 있다라는 건데 쉽게 끊을 수 없는 영혼들이 살짝 닿아 있는 인연이라는 거예요. 소울메이트. 지금 이번 분들에게 필요한 건 너무 멀리까지 내다보면서 스스로 지치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 충실하게 이번 분답게 그게 결국 이번 분들의 길을 열고 이번 분들을 더 당당하게 더 멋지게 만들어 줄 겁니다. 아이고 텐완즈 너무 힘들군요. 우리 이번 분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 관계의 중심은 이번 분들입니다. 상대방의 표정 하나에 말 한마디에 휘둘리지 마시고 이번 분들의 삶을 이번 분들의 리듬대로 걸어가기. 그렇게 살다 보면 이번 분들이 진짜 원하는 관계도 사람도 자연스럽게 이번 분들 곁에 머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중간 지점이라는 것은요. 중간 지점이라는 것은 이번 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분들 많이 고민해 보시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썬카드니까 다 명확해질 겁니다. 이번 분들 발 편하게 뻗고 주무세요. 이번 분들을 더 많이 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우리 3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앞으로 이 관계에서 내가 알게 될 진실이나 변화가 있을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지금 우리 3번 분들의 관계, 연애 흐름 어떤 전환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0컵이면 너무 좋은데요.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으려나? 자, 3번 분들 이너 알케미 내면의 연금술 카드가 오라클로 들어오면서 겉으로 드러난 감정은 완성된 것처럼 보여지는 관계 같은데요. 10컵은 보통 우리가 이상적인 연애다라고 떠올려지는 그런 이미지예요. 함께 미래를 꿈꾸고 감정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는 평화로운 정서의 결론점이다. 근데 이 카드가 전환점의 질문에 나온다라는 것은 지금 두 분의 관계가 이 이상적인 그림에 가까워 보이는 상태에서 실제로는 그 완성의 진짜 의미를 되묻는 시점에 와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우린 다 갖춘 것처럼 보여지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안 채워지지? 이러한 상태이신 것 같은데 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나고 있을까? 이너 알케미, 연금술의 개념이죠. 거친 감정이라든지 진실, 녹이고 어떤 분해하고 다시 합쳐서 새로운 감정의 구조로 정제하는 심리적인 변화의 과정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분들, 아니야, 저 3번, 지금 계속 2번 분들이란다? 어떡하지? 3번 분들인데? 3번 분들, 죄송합니다. 3번 분들. 3번 분들 지금까지 연애 방식, 사랑의 어떤 정의, 감정의 습관들이 이제 더는 3번 분들한테 맞지 않다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감지하고 있지 않을까. 예전에는 이 사람 옆에 있기만 해도 좋아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허전하지? 이렇게 바뀌시는 중일 수도 있어요. 관계의 겉모습은 완성인데 내 안에 있는 그 모습은 오히려 재조합 중인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전환점의 성질이 이별이 아니라 변성이에요. 중요한 건 이 관계를 깨야 한다라는 경고가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진짜 나를 다시 구성하고 있다, 맞춰가고 있다라는 것도 알려주는 거거든요. 즉 지금 관계의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계 속에 있는 3번 분들의 감정과 정체성의 변화가 핵심이라는 말이죠. 3번 분들이 지금 맞이한 감정적인 흐름은 사랑받고 있는데도 허전하다. 잘 지내고 있는데 왜 나는 멈춰져 있는 느낌이지? 이 관계가 완성이 됐는데 자꾸 나는 왜 질문만 하게 되지?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보여져요. 이건 불안한 신호가 아니라 내면이 다음 단계의 성장을 위해 감정을 재정비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더 진짜인 사랑, 더 솔직한 정서의 결합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상대방 분들이 우리 3번 분들에게 숨기고 있는 감정들이 있을지 보면 뽀오보 안즈카드거든요. 상대방 분들이 안정되고 편안한 3번 분들이라는 감정에 중독되어 있네요. 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지 않거나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뽀오보 안즈카드는 축제와 휴식, 안전지대와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3번 분들은 그 분들한테 이 관계가 고향과도 같다라는 느낌을 준대요. 그런데 이 안정감이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안정감이 문제다. 그분들이 3번 분들이 없이는 불안해하지만 3번 분들한테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걸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3번 분들 없이 불안하면서 그것을 말로 표현을 안 한다? 이런 느낌인데, 난 너한테 마음이 참 편안해. 하지만 그걸 말하면 내가 약해질 것 같아서 안 하는 거야. 이런 느낌. 그래서 감정이 있는데도 자꾸 무심하게 굴거나 약한 척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기대려고 하는 부분들이 없거나 그럴 수가 있겠다. 상대방 분들이 이 관계에서 잃고 싶지 않은 건 3번 분들일까? 자기 자신일까요? 퀸 오브 펜타는 상대방 분들이 3번 분들이라는 안정적인 환경을 절대 잃고 싶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카드가 돌봄, 안정, 어떤 현실의 기반의 감정을 상징하는데 3번 분들은 그 분들에게 감정의 수호자 같은 거죠. 삶의 균형자와 같은 존재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분들이 붙잡고 있는 건 3번 분들 그 자체라기보다는 3번 분들을 통해서 유지가 되는 자기 중심성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분들, 상대방 분들은 3번 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인생이 참 잘 굴러가고 있어 라는 자기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3번 분들을 사랑한다 쪽보다는 3번 분들 없이는 나를 견딜 수가 없다에 가깝지 않을까. 그분들에게 그분들의 시선을 한번 따라가 보면 3번 분들을 어떤 에너지로 보고 있냐. 엠퍼러거든요. 3번 분들은 그 분들한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처럼 느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엠퍼러는 질서, 어떤 통제와 권위를 상징할 때 많이 나와요. 감정적으로 3번 분들이 불안정할 때 기댈 수 있는 벽과도 같은 거죠. 3번 분들의 말투, 태도, 감정의 표현 방식이 확고하고 단단한 사람처럼 보여진대요. 상대방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매력 플러스 부담, 동시에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매력과 부담이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다. 3번 분들이 그 분들에게 감정적인 안정제와 같으면서도 이성적인 기준이 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들이 3번 분들을 잃는 게 무서워지는 거죠. 왜냐면 그 순간 본인이 무너질 걸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회피하고 싶어 하는 진실도요, 에이드 오브 소드를 꺼내거든요. 이분들이 본인이 이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 카드가 자기 감정에 갇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이드 오브 소드가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꽤나 막힌 채로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카드 자체가. 상대방 분들이 3번 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느끼는 압박감이나 본인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3번 분들 없으면 무너질 것 같으면서 3번 분들 곁에서는 숨이 막힌다라고 말하는 모순된 상태. 이거 코가 왜 자꾸 막히죠? 3번 분들 곁에서는 숨이 막히는 그런 모순된 상태이지만 무너질 것 같으면서도 3번 분들 곁에서는 숨이 막히는 어떤 모순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분들 이 상태를 인정하는 순간 본인이 약자처럼 느껴지니까 계속 눈을 돌리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자, 오늘의 핵심 주제인데요. 앞으로 이 관계에서 3번 분들이 알게 될 어떤 변화라든지 진실을 조금 살펴볼까요? 6 오브 소드면 지금 3번 분들한테 필요한 건 명확한 정리.
명확한 정리 같아요. 감정적인 이탈과 조용한 탈출이 보여지는데 이 카드는 소리 없이 물러나는 감정을 상징하고 있죠. 식스 오브 소드. 폭발적인 이별이냐고요? 이건 아닙니다. 대신 속으로 이미 많이 식었다. 이미 많이 식은 마음이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등을 돌리는 시기를 말해주고 있네요. 이 카드가 왜 지금 3번 분들한테 떴을까? 나는 지금 이 사랑 안에서 계속 머물러야 하나? 보다는 이 감정의 핵심이 뭘까를 조용하게 정리 중이신 게 아닐까? 3번 분들이. 이 감정의 정리 방식이 싸우지 않고 다그치지 않고 그냥 확신이 없는 마음과는 거리를 두겠다. 상대방 분들의 모호함에 대해 이제 묻지 않겠어 라는 내면의 단념이 자리를 잡는 시기다. 그 내면의 단념이 자리를 잡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정답은 못 받아도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의 후퇴를 시작하는 시기일 수도 있겠고. 사랑은 아직 끝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번 분들의 감정 사용의 방식이 이미 달라지고 있지 않을까. 3번 분들이 이제 더 이상 감정적으로 매달리지 않기를 선택한 쪽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오라클 카드의 내면의 품위, 부드러운 이탈, 이세리얼 그레이스. 이 오라클 카드를 한마디로 말하면 3번 분들 지금 고요하게 떠날 준비가 되어 있대요. 눈물바다도 없고 감정의 폭주도 없죠. 그저 이 감정 이제 다 줬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흐름인데요. 이거는 이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겠어 라는 선언에 가까운 거죠. 이 관계가 남아도 되지만 지금 이 감정의 구조는 해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남을 거면 서로를 위해서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고 떠날 거면 품위 있게 미련 없이 본인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 감정의 탈피 같아요. 3번 분들이 그동안 느꼈었던 혼란스러움, 애매함, 서운함, 기대하는 것들, 그 모든 걸 정리할 능력을 3번 분들이 이제 갖췄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강해졌다라는 게 보여져요. 계속 기대할지 정리할지 지금 이 사람의 모양을 새로 바꿀지 이제 결정을 미루지 않아도 될 만큼 내면이 단단해졌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더 이상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3번 분들의 강력한 모습이 보여지네요. 3번 분들 지금 감정에 갇힌 사람에서 감정을 걸러내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이 조합이 말해주고 있는 진짜 변화 같습니다. 사랑이 끝났냐고요? 그것은 두 번째 이야기겠죠? 이제 3번 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추가 카드로 뭘 볼까? 추가 카드로 우리 3번 분들은 뭘 볼까요? 상대방 분들과 뭐지 이거? 파이브 오브 펜타? 볼까? 상대방 분들과 일단 3번 분들 어떤 인연인지 보자. 어떤 인연인지 3번 분들과 상대방 분들 어떤 인연인지. 그러면 이거 다시 볼까? 파이브 오브 펜타? 다시 보자. 자, 보여주세요. 상대방 분들과 3번 분들 어떤 인연인지. 스타. 지금은 탱커? 그러니까 결혼의 꿈을 깨라? 지금 이상화되어 있는 관계의 아주 전형적인 부분들을 꿈깨라? 투 원즈. 그러니까 지금은 균형이 살짝 무너져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3번 분들 마음을 많이 줬다. 그 사람은 그거를 상대방 분들은 그걸 완전히 모르거나 알면서도 쉬운 선택을 하지 않으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상대방 분들도 나름대로 3번 분들을 익숙한 존재로 느끼고 있고 3번 분들이 사라지면 허전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사람이 사랑을 표현하고 다루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랑 같지 않게 굴고 이게 사랑이야? 사랑 같지 않게 굴고 3번 분들의 진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렇구나. 하지만 이
관계가 한쪽이 계속 아파하면서 끌고 갈 수는 없죠. 두 분 모두가 같아야 진짜예요. 3번 분들이 지금 을이 되었고 그 사람이 갑이 된 듯해 보이거든요. 그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마음만 소모되고 진짜 사랑을 놓칠 수가 있다. 아, 그래서 재조합이구나. 재조합을 해라. 3번 분들이 갑이 되어야 된다. 앞으로 3번 분들의 연애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그러면 지금 그걸 볼게요. 앞으로 3번 분들의 연애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 보여주세요. 엥? 잠깐 쉬시나? 뭐지? 투펜타. 지금은 혼란스러워도 3번 분들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다. 단단해지고 있다. 이제 상대방 분들의 중심이 아닌 3번 분들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마음을 먹으시지 않을까? 3번 분들은 사람들 앞에서 일단 빛이 날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빛이 날 거다. 에? 에피소드. 자연스럽게 3번 분들을 주목하는 순간들이 올 건데 그때 그 사람이 내가 너무 가볍게 3번이를 봤다. 내가 너무 가볍게 봤던 거구나 하면서 3번 분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흐름이 보여집니다. 그때는 3번 분들이 결정을 내리래요. 그때 3번 분들의 결정을 내려라. 붙잡을지 보내줄지. 주도권은 이제 3번 분들 손에 들어오게 되는 흐름이 보여집니다. 아이 좋죠. 마지막으로 뭔가 3번 분들에게 뭘 얘기해주고 싶냐면 3번 분들 충분히 예쁘고 충분히 따뜻하고 누군가의 뉴페이스가 와도 마음을 사로잡기에 너무나도 빛이 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너무나도 빛이 나는 사람이니까 사랑에 휘둘리지 말고 먼 미래를 이 3번 분들도 2번 분들이랑 똑같이 테넌트 나온 거 봐. 사랑에 휘둘리지 말고 먼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하루의 나를 다정하게 채우는 것부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랑이 3번 분들을 망치게 둘 필요가 없다. 사랑 자체가 3번 분들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힘인데 3번 분들 삶은 3번 분들이 주인공이에요.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3번 분들이 선택하고 3번 분들이 주도하고 3번 분들이 웃는 그런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우리 3번 분들이라는 것,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3번 분들 지금 이 관계가 힘들어도요. 그쵸? 고요한 전환의 상징인 이 관계들이 보여져도 격한 감정, 뭔가 흔들리지 않는 부분들, 단단하고 의식적인 감정의 이동이 일어나는 시점인 것 같은데 3번 분들 지금 이 관계를 떠나든지 재구성하든지 감정을 정확하게 바라볼 준비가 되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흔들리되 부서지지 않는 우아함을 가진 우리 3번 분들, 이별하시든 화해하시든 3번 분들의 방식으로, 3번 분들만의 방식으로 3번 분들을 지켜나가면서 힘을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분들은 이 감정을 끝낼 준비가 된 게 아니라 정리할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3번 분들을 더 아프지 않게 할 방식으로 사랑을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우리 4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앞으로 내가 알게 될 진실이나 이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어떤 진실을 알게 될까?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4번 분들의 연애 어떤 심리적인 문턱 위에 서 있을지 연애 상황부터 먼저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갈게요. 자, 나인 오브 펜타클이라 나인 오브 펜타클의 디바인 프레젠스, 신성한 존재감이 오라클 카드로 들어옵니다. 지금 4번 분들은 관계 안에서 의존적인 나, 독립적인 나, 이 두 사이에서 어떤 전환 지점에 있다. 그러니까
즉 뭔가 감정적으로 자립을 해가는 문턱에 서 있다라는 거죠. 9개의 동전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 혼자서도 괜찮아 라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할 때 이게 이렇게 나오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타인에게 감정적으로 기대지 않아도 스스로의 감정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라는 신호이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카드가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완결성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지금 4번 분들이 이런 질문을 내면 깊숙이서 하고 있지 않을까? 나 이 관계 안에서 여전히 나답게 존재하고 있는 걸까? 이 사람 없어도 나는 나로서 괜찮을까? 이러한 고민,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지 않으실까? 디바인 프레젠스는 여기서 어떻게 보여지냐면 지금 4번 분들은 스스로를 존엄한 감정의 주체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냐 마느냐에만 기준을 두지 않겠어. 나는 이미 스스로 충분히 소중한 존재이니까 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감정의 흐름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나만 봤으면 좋겠어.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현재는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어떤 모습일지 이렇게 전환점이 일어나고 있다. 내가 진짜 원하는 방식의 감정은 뭐였는지, 무엇이었는지, 이게 단순하게 연애를 지속할지 내가 뭐 연애를 시작할지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요.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나는 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감정이 깊게 그런 질문으로 감정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지금 4번 분들에게 중요한 감정적인 자각은 이 관계에서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나, 이게 아니라 나를 무너지지 않게 지치는 나, 지치는 게 아니라 지키는 나, 나를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나로 변환하고 있다는 것, 나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이전에는 상대방의 말이라든지 반응, 애정 표현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렸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외부 자극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더 중요해진 거죠. 이게 4번 분들의 내면의 성장과 자기 복귀,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이야, 사랑의 선택도 내 몫이야 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나답게 존재하고 있는가, 너무 멋있는데요. 이 사랑이 나를 지켜주는가 아니면 나를 점점 잃게 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 상대방 분들이 숨기고 있는 감정의 핵심이 무엇일까? 포펜타, 4개의 동전. 이 분들은요, 감정적으로 뺏길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네요. 이 카드의 핵심은 집착과 통제, 감정에 대한 보존. 그러니까 주는 순간 약해진다라는 신념이 박힌 분들 같아요. 이분들 왜 감정을 숨기냐면 4번 분들에게 마음을 주면 본인이 감정에서 밀릴까봐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항상 조금만 보여주고 더 줄 듯 말 듯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감정이 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거는 상처받고 싶지 않다라는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4번 분들을 붙잡으면서도 마음은 닫는 이런 아이러니한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이 관계 안에서 그분들이 가장 지키고 싶어 하는 자기 정의가 보여지거든요. 페이지 오브 컵이 그분들의 감정은 순수하긴 해요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감정은 순수하지만 책임은 아직 어렵다. 책임지기에는 아직 어려요. 페이지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기가 아직 어렵다라는 감정이 보여지는데요. 페이지 오브 컵이 감정적인 호기심, 풋풋함, 아직 성숙되지 않은 거거든요. 성숙하지 않은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잼민이들 생각하면 돼요. 초딩 잼민이들. 4번 분들과의 관계에서 그분들은 가볍게 감정을 주고받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분들 감정은 있으나 깊게 책임지고 정착하는 타입이 워낙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뭔가 책임을 진다? 그런 감정을 기대하면 그건 부담처럼, 이 사람한테 부담처럼 다가갈 가능성들이 높아요. 그래서 상대방 분들은 자유롭고 솔직한 사람으로 보여져서 감정에 눌리는 사람이 되기 싫다. 사랑은 하고 싶지만 감정의 무게는 지고 싶지 않아 라는 아주 혼나야 되죠. 잼민이들. 그러한 어린 마음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 분들의 시선을 따라가 볼까요? 4번 분들 어떤 매력으로 이분들을 흔들어 놨을까? 포소드는 4번 분들이 그분들에게 정서적인 침묵 속 불안을 건드리는 존재예요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카드가 정지나 어떤 회피성, 생각의 어떤 정돈을 상징하지만 겉으로는 조용한 내면의 흔들림도 의미하긴 하죠. 4번 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느끼고 있냐면 말은 많지 않아도 정서적인 영향력이 크다. 그래서 4번 분들의 침묵, 거리두기, 진심이 없는 듯해 보이는 무심함조차도 그분들에게는 왜 저렇게 차분하지? 라는 내적인 불안을 자극을 하는 거죠. 말없이 사람을 흔드는 에너지가 있다. 존재 자체로만 그냥 흔들려. 이런 느낌이에요. 그분들은 자기 통제나 논리적인 태도가 4번 분들 앞에서 자주 무너진대요. 이분들 감정적으로 숨쉬고 싶은데 감정적으로 뭔가 숨고 싶은데 4번 분들은 그 숨은 곳까지 도달해 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관계에서 끝까지 외면하고 싶어 했던 감정이 있는데요. 내가 널 놓칠 수도 있다. 4번이를 내가 놓칠 수도 있다. 라는 불안과 죄책감을 감당하지 못하네요. 나인 오브 소드가 들어옵니다. 이 카드가 불면 후에 어떤 걱정과 자기 파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데요. 4번 분들과의 관계가 흔들릴 때 이분들 자기 안에서 아주 많은 죄책감과 무기력을 품게 돼요. 하지만 이 감정을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진 않네요. 대신 괜찮아, 나중에 뭐 좋아지겠지 와 같은 회피성 기대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게 아닐지. 이분들 지금도 불안해요. 지금도. 이 상대방 분들 지금도 불안하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내가 잘못이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감정이 몰려올까봐 미리미리 숨고 도망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4번 분들한테 감정적으로 다가가지도 멀어지지도 못하는 애매한 그런 애매함에 갇힌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주제죠. 앞으로 4번 분들이 알게 될 진실이나 변화가 무엇이 있을까? 킹소드와 레디언트 라이트, 빛나는 통찰. 4번 분들은 곧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인 통찰로 이 관계를 바라보게 될 거래요. 킹 오브 소드가 명확함과 판단, 감정보다는 이성이죠. 감정보다는 이성을 쓰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4번 분들은 결국 이 관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정리할 수 있는 상태로 간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레디언트 라이트는 내면이 밝아지고 숨겨진 진실이 전면에 드러나는 타이밍이에요 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가 날 좋아하긴 할까? 와 같은 불투명한 감정 질문은 사라지겠다. 그 대신 이 관계는 나에게 유익할까라는 냉정한 기준이 작동이 되면서 그리고 그 판단이 4번 분들을 더 가볍고 똑똑한 감정 세계로 이끌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이분들 4번 분들을 원하면서도 4번 분들에게 전부를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아주 괘씸한 분들이네요. 감정의 수도꼭지 잠그기가 아니라 뭔가 관계 망원경으로 현실을 보기 시작하는 시점인 것 같은데 감정의 맨얼굴을 판단하는 내면의 판사가 등장하는 시기다. 킹소드가 근데 감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감정을 제대로 보기 위한 거리를 확보하는 카드예요. 지금 이 카드가 4번 분들한테 의미하는 게 뭘까? 이 분들은 여전히 4번 분들을 좋아할 수 있어요. 좋아할 수 있다? 좋아하는 척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감정이 4번 분들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기 시작한 시점인 거죠. 더 이상 내가 4번 분들이 상대방 분들을 사랑하니까 버텨야지가 아니라 코가 막히네요. 내가 이 감정을 계속 가지고 가면 나는 무너질까라는 질문으로 바뀐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중요한 건 이 관계 안에서 4번 분들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그것을 이제 4번 분들을 보기 시작한 단계인 것 같아요. 의식을 하기 시작했다. 레디언트 라이트도 뒷받침해서 보여주는 것은 숨겨진 진실을 비추는 감정의 어떤 라이트 박스죠. 이건 감정과 현실을 동시에 보여주는 투명한 조명기 같은 거예요. 눈으로는 못 봤었던 걸 마음으로는 보게 되는 시점에 와 있다. 특히 나 왜 이 관계에서 이렇게 매달려 있었을까? 이런 이유조차도 스스로 자각하는 빛이 들어오는 순간이다.
그래서 이 오라클 카드는 4번 분들에게 뭘 말하고 싶을까? 상대의 말이 진심이 아닌지는 이제 좀 부차적인 이야기다. 4번 분들이 자신이 느끼는 신호라든지 피곤함, 반복되는 외로움, 감정의 고갈 이런 것을 무시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이 곧 진실의 문을 열어줄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감정을 의심하지 않게 될 거다. 4번 분들이 이제 본인 안의 감정이 4번 분들을 보호하려는 신호였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거다. 이런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헤어지는 건가요? 우리? 결국에는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헤어지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4번 분들이 자신을 더 이상 이 관계 안에서 안 보이게 만들지 않겠다라는 선언이기도 하죠. 짝사랑하시는 분들, 썸 타시는 분들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킹소드의 진짜 역할이기도 하죠. 4번 분들 지금까지 감정에 휘둘렸고 그분들에게 의미를 너무 많이 부여하지 않으셨나요? 스스로를 자꾸 관계의 반쪽으로 취급하지 않았나. 하지만 이제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이 감정을 계속 유지하는 게 내 삶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할 거라는 거죠. 4번 분들은 지금 사랑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4번 분들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가, 다뤘는지를 판단하고 있죠. 그리고 그 판단은 감정이 아닐 겁니다. 지금까지 4번 분들을 스스로 지켜보면서 쌓은 그 직관에서 비롯된 거예요. 4번 분들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선택은 4번 분들이 하시게 될 거니까요. 자, 이제 추가 카드를 통해서 뭐를 볼까? 뭘 볼까요? 그래서 이 둘은, 우리 둘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볼까요? 우리 둘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둘은 어떻게 될까요? 이 4번 분들과 상대방 분들의 결말을 볼게요. 결말을 좀 짧게 봅시다. 어이, 떨린다. 나인 오브 완즈? 어떡하지? 이게 답이 아닐 수 있어요. 항상 재미로 봐주셔야 됩니다. 조금 뭔가 아쉽지만 이 관계가 끝으로 흘러가는 듯해 보이지 않을까. 예, 끝으로 흘러가는 게. 서로에게 마음은 있지만 말로 또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건 끝이라기보다는 지나가는 계절 같아요. 4번 분들은 이 사랑을 통해 조금 더 깊고 단단하고 아이고 울고 계셔. 조금 더 깊고 단단하고 멋진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아프지만 이 아픔조차 4번 분들을 더 빛나게 할 겁니다. 이제 4번 분들을 더 많이 사랑할 차례예요. 사랑은 끝났지만 4번 분들은 끝난 게 아니죠. 이 사랑을 겪은 4번 분들은 더 이상 누구에게 매달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아이고 나인 애도 소드까지. 자신을 지킬 줄 아는 힘이 있어요. 우리 4번 분들은. 이제 그 따뜻함을 4번 분들에게도 나눠주세요. 조금씩 웃고 조금씩 다시 설레고 다시 사랑을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이 관계가 어떤 이야기였냐. 4번 분들은 마음을 다 주었어요. 애쓰고 정성을 다하고 그 사람에게 정말 예쁘게 조심스럽게 친구처럼 다가간 것 같은데 너무 좋았죠.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랑을 다 받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던 분들 같습니다. 마음은 있었지만 말로는 하지 않았고 조용히 혼자서 마음을 꼭 쥐고 있었죠. 두 분 사이에 감정이 있었지만 말이 없고 표현이 없고 타이밍도 잘 안 맞았던 게 아닐까. 결국 사랑이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순간이 왔고 그저 조용하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지 않으실까. 상대방 분들 어떤 분들이었을까요? 내가 좀 궁금해서. 상대방 분들 우리 4번 분들한테 어떤 분들이었을까? 겉으로는 아주 단단하고 멋져 보여요. 잘생기시고 예쁘신 분들이었구나. 자기 일도 잘하고 스스로를 잘 꾸미고 혼자서도 괜찮아 보이는 사람. 하지만 속은 조용하고 조금 외로워 보였습니다. 라고 저한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해서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도 그걸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떡해 눈물 나. 4번 분들은 그 속마음을 천천히 알아주려고 했고 그분들은 따뜻함을 느끼긴 했지만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어긋난 상태로 보여집니다. 이거 자, 우리 4번 분들, 지금까지 4번 분들, 이게 아닐 수도 있죠? 새롭게 뭐 다시 지금이 타이밍인 것일 뿐이지, 조금, 그쵸. 제가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답이 아닐 수 있고요. 지금까지 4번 분들 정말 잘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4번 분들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4번 분들 다음 사랑이요. 조금 4번 분들이 더 당당하게 예쁘게 웃으면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랑일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뉴페이스 잠깐만 볼까요? 새로운 사랑 끝나고 오긴 와요. 오긴 옵니다. 오긴 와요. 여러분 옵니다. 와요. 이분도 약간 냉철하시고 좋습니다. 기사면 아주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뉴페이스 볼 때 조금 더 깊게 보세요. 어떤 4번 분들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4번 분들의 마음이 어떨까?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대방 분들이 4번 분들을 원하면서도 4번 분들에게 전부를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4번 분들이 마음을 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4번 분들은 지금 내 마음을 소중하게 다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 이상 애매한 사랑이라든지 감정 에너지에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4번 분들이 중심이고 그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4번 분들 어떤 상황인지 다 다양하게 다르겠지만 4번 분들은 항상 빛이 나고 아름답고 멋지고 네, 항상 4번 분들을 지켜나가는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